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소화성 궤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속이 쓰리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만성화되기도 합니다. 참다 견디다 못해 위 내시경을 해보니 위가 헐었다는 진단을 받는데 바로 소화성 궤양입니다. 소화성 궤양은 위와 십이장의 내벽에 생긴 궤양입니다. 위궤양과 십이장 궤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궤양은 위의 가장 아래 부분인 유문부에 많이 생깁니다. 위의 유문부는 아래로 처져 있어서 위상과 소화효소에 흔하게 접촉하는 부위로 위 점막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십이장 궤양은 십이지장이라고 불리는 소장의 상부 안쪽에 생기는 궤양입니다. 참고로 십이지장이라는 이름은 십이장의 길이는 약 25에서 30cm 정도인데 성인의 손가락 10개, 12개를 붙인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십이장 역시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과 위산, 소화효소, 담낭에서 분비된 담즙산 등이 섞이는 장소로 이 부위 역시 위산에 대한 방어작용이 취약해서 궤양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화성 궤양 중 위궤양은 약 20%, 십이지장 궤양은 약 80%로 십이지장 궤양이 많습니다. 소화성 궤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복통입니다. 통증의 양상은 명치부분이 묵직하면서 체할 것 같고 불로 지지는 듯한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통증이나 속쓰림이 발작되면 위를 움켜쥐고 뒹굴 정도입니다. 마치 위가 부식되면서 소화되는 느낌입니다. 통증의 양상 식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위궤양은 식사 후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십이지장 궤양은 식사를 하고 나면 완화되고 두세 시간 정도 지나면 공복 시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러한 차이는 위산의 분비 시간 및 이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십이지장 궤양의 경우 야간 속쓰림이 상대적으로 심합니다. 통증은 수분에서 수시간 지속되며 간헐적으로 반복됩니다. 십이지장 궤양의 경우 음식물을 먹으면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뭔가 먹으려고 합니다. 간혹 이러한 느낌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환자들은 이때 속이 헛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화불량, 트림, 복부 팽만감, 가스참,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가슴탐이 나타납니다. 구역감이나 구토는 음식물을 섭취한 직후에 발생하는데 위장의 소화력이 약해져서 섭취한 음식물을 내보내려고 하는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 토혈이나 혈변도 보입니다. 간혹 커피 찌꺼기와 같은 구토물을 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궤양부에서 출혈이 생긴 것입니다. 출혈이 대장까지 내려가면 대변은 짜장처럼 검은색을 띱니다. 만약 토혈이나 혈변을 보게 되면 직후 갑자기 실신할 것처럼 어지러워지기도 합니다. 토혈이나 혈변이 보이지 않더라도 안에서 심한 출혈이 지속되면 어지럼증, 피로감, 창백한 얼굴,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심각한 경우는 실신을 하면서 쇼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학창시절에 위궤양으로 인한 출혈로 상기 증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위궤양으로 인해서 극심한 복통과 함께 속쓰림으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토혈과 혈변을 경험하면서 실신 직전까지의 증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당시에 한약으로 치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소화성 궤양 환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체감합니다. 소화성 궤양의 주된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기스와 같은 밀접한 접촉, 음식물을 함께 먹었을 때 등에 의해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감염됩니다. 옛날에 찌개나 국을 함께 떠먹는 식습관이나 할머니가 음식물을 씹어서 혹은 김치를 입으로 빨아서 손주에게 먹이는 식습관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도 주된 원인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나 골다공증 치료제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음식 때문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소화성 궤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음식은 궤양이 이미 생겼거나 위장 점막이 손상된 상태에서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소화가 안 되면 베이킹소다를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베이킹소다를 흔히들 소화제로 알고 있기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소화제라기보다는 제산제였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으로 위산을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복통과 속쓰림에 효과적이었죠.
소화성 교양이 있을 때 보통 제산제를 복용하면 복통이나 속쓰림이 바로 진정되지만 교양 자체의 치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방에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중화시키기 위해서 제산제, H2 차단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처방하는데 이들 약물로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다용 시 골절 위험이 증가하고 제산제는 설사나 변비 후 부작용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약물요법이 적용되면 보통 2개월이 지나면 나아지는데 원인과 환경에 따라서 재발하거나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소화성 교양은 탄산, 조잡, 유연통, 변열, 토열의 범주에 속합니다. 탄산은 위산역류와 신트름을 말하고 조잡은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속이 거북하고 허전한 느낌을 말하고 유연통은 명치 부위와 상복 부위 통증을 말합니다. 해당 병증에 따라서 증상별, 체질별로 다양한 효과적인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탄산보혈탕, 지우탕 등이 활용됩니다. 탄산보혈탕은 소화성 교양과 관련된 재반 증상에 적합한 처방이고 지우탕은 위나 십이장에서 출혈이 있을 때 처방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혈이 있다면 죽이나 미음처럼 부드러운 음식물만 섭취하면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복용해야 합니다. 한약 처방 중에 소화성 교양을 치료하는 오페산이 있습니다. 오페산은 해표초와 페모라는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표초는 바로 갑오징어의 뼈를 말합니다. 해표초는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점막 손상을 보호하면서 지혈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페모는 제산작용을 하면서 소염작용과 함께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큽니다. 여기에 감초를 추가해서 많은 한의사들이 소화성 교양을 치료하는 명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성 교양으로 인한 복통과 상복부 불편감에는 침구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혈자리는 중환, 족삼리, 양문, 기해, 위수, 공손 등이 효과적이고 사암침법으로는 위정격, 간승격, 비승격, 폐정격 등을 주로 활용합니다. 침치료는 위장 기능을 정상시키면서 위무력, 위하수, 위상과다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복통 등의 자각 증상은 침을 놓자마자 일시적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복통이 있을 때 쉽게 지압할 수 있는 혈자리는 바로 공손혈입니다. 공손의 의미는 위장에 뭉친 기운을 공평하게 기운을 골고루 펴준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가 제1중족골인데 제1중족골의 앞쪽 함유처가 태백혈이고 뒤쪽 함유처는 바로 공손혈입니다. 특히 복통이나 속쓰림 있을 때 공손혈을 지압봉으로 지긋하게 눌러주면 통증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소화성 교양이 있다면 평소에 감자즙이나 양배추즙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감자는 위점막을 보호하면서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포함되어 있어서 위점막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연 제제도 위점막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산을 중화시키는 음식인 감자, 바나나, 두유, 미음이나 저자극성인 쌀밥, 생선, 삶은 달걀 등이 좋습니다. 소음인이라면 설탕이나 색소 등 다른 첨가물이 없는 찰떡을 조금씩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반면에 너무 맵거나 신맛 등 자극적인 음식, 커피 등도 삼가해야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금주와 금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낫지 않고 반복되는 소화성 교양이 있다면 한의학적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화성 교양은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평생 재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소화성 교양 없는 속 편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